자, 이제 여러분들 2학기에 무슨 수업을 하게 될지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안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방학 전에 보는 학급이 있을 거고, 방학 이후에 이제 보게 되는 학급이 있을 텐데, 두 가지 학급 모두 2학기에 수업 내용은 동일하니까 이 수업을 보는 시기가 달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전반을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이런 오리엔테이션 형식의 수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에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탁구랑 배드민턴 우리 기능 연습을 조금 하고, 그리고 바로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본적인 계획은 복식 경기를 하고자 하나,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단식 경기로 탁구, 배드민턴이 진행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복식 경기로도 탁구, 배드민턴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거는 이제 2학기가 되면은 선생님이 정확하게 안내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는 리듬 트레이닝 2탄 시즌2, 우리 언제였죠? 작년이었나? 작년에 선생님이랑 같이 리듬 트레이닝 수업을 했었죠. 기본 동작, 10동작, 뭐였죠? 네, 여기 보이나? 요거 선생님이 항상 수업 때 들고 다녔던, 네, 건데, 네, 이렇게 10가지를 우리가 수업했었죠. 그죠? 다리 벌려 앞으로 점프부터 뒤꿈치 닫기 점프, 힐 터치 점프 스텝까지 10가지를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평가를 했었고, 이제 2학년 2학기 때는 시즌2, 이거 잘 보입니까? 리듬 트레이닝 시즌2. 자, 선생님이 또 2학기 때도 이거 박스 이거 종이에다가 A4 용지를 붙여서 선생님이 만든 건데, 2학기 때도 수업 때마다 선생님이 이거를 들고 나가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겠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작년에 한 거, 이거는 올해 할 거. 아이고. 올해 할 거 대충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당연히 기본 열 동작보다는 상체 동작도 이렇게 막 섞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할 건데, 충분히 열심히 연습을 하면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단체 줄넘기,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운동장에서 혹은 체육관에서 좀 거리를 둬서 할 수 있는 단체 줄넘기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적당한 거를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모둠을 나눠서 측정을 한 다음에 모둠끼리의 어떤 대단한 경쟁은 아니고 그냥 소소한 경쟁을 한번 하면서 심폐지구력도 단련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는 참여 점수, 태도 점수, 안전 점수를 선생님이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2학기 때는 참여 혹은 태도, 안전 점수를 반영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2학기의 학습 내용을 파악한다. 둘째, 과제별 주요 내용을 미리 학습하고 기억한다. 셋째, 신체 활동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2학기를 맞이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탁구와 배드민턴의 단식 경기와 복식 경기의 차이점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작년에도 거의 1년 내내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하죠. 근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배드민턴 수업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선생님은 대학교 1학년 때 전공 수업 때 배드민턴을 처음, 어떻게 보면은 실내에서 배드민턴을 처음 쳤던 게 대학교 1학년 때 전공 수업에서 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행운하지.
선생님은 체육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접했는데 여러분은 벌써 뭐 초중고 때 이미 하고 있으니까 야, 이 체육 교육 활동이 상당히 뭐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담이었고 선생님이 주로 설명을 할 때 선생님 청킹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묶어서 이제 앞글자만 따서 이제 모아서 이렇게 기억을 잘 할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잘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말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경기 중에 내가 그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쉽게 나거든. 그래서 이런 청킹 기법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단어를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탁구 단식 경기는 우리 작년에 했었죠. 단식 경기는 비교적 단순했었죠. 그런데 이 탁구 복식은 조금 단식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서비스 방향이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이렇게.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항상 서브 넣는 오른쪽 코트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왼쪽으로 누구든지 서비스를 넣어야 한다. 이게 단식 경기와의 차이점이고 단식 경기는 뭐 네트를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네트를 넘어가기만 하면 되고 복식은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서비스를 넣어야 한다는 거. 탁구는 단식이든 복식이든 서비스가 네트에 맞으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탁구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들어갔지만 네트에 맞았다면은 서비스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것. 이 서브를 하는 순서가 있어요. 4명이 경기를 하니까 서비스 하는 순서 그리고 리시브 하는 순서가 복잡한데 청킹 방법을 이용해서 리, 서, 바 이렇게 볼까요 한번? 네. 리, 서, 바 작년에도 수업 시간에 한 겁니다. 네. 리, 서, 바로 외우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이 있죠. 5번에 리시브를 2개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서브를 2개 하고 그리고 자리를 바꾸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경기를 하면서 리서버를 기억하고 경기를 하면은 어느새 이제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이 리서버를 기억을 안 하고 복식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죠? 근데 이 리시브, 서브, 바꾼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누가 됐든 4명 중에 1명은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파트너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순서를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탁구 복식 경기는 2번에 보면은 항상 번갈아 가면서 타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어느 방향으로 오든 파트너랑 내 한 번, 니 한 번, 내 한 번, 니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탁구는 타격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사람이 2번 치게 되면 그건 실점하게 되겠죠. 그죠? 네. 이 리서바만 외우면은 자세한 것은 우리가 경기를 하면서 익히면 되고 중요한 거는 리서바를 기억하는 거다. 리시브 2개, 서브 2개 하고 나서는 자리를 바꾸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배드민턴으로 넘어가서 코트를 일단 한번
볼까요? 이게 좌측에 여러분들이 좌측에 보고 있는 게 이게 단식 코트죠. 단식 코트. 네, 단식 코트. 단식 코트는 좁습니다. 길이는 같죠. 네, 복식 코트와 길이는 같으나 양옆에 이 선생님이 X 안 씀 이렇게 표시해 뒀죠. 그죠? 양쪽에 있는 여기 날개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식 코트를 한번 볼까요? 복식 코트는 다 쓰겠죠. 이 그림 그려져 있는 바닥에 그려져 있는 네. 복식 코트에서 코트를 안 쓸 거면은 왜 그려놨겠어? 안 쓸 거면 왜 그려놨겠어? 이렇게 경기 코트는 다 사용을 하고 다만 차이점이 있는 게 있는데 서비스 라인이 다릅니다. 그 서비스 처음 서비스를 하고 콕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 장소가 다르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단식 같은 경우에는 이 엔드라인이랑 롱 서비스 라인, 엔드라인과 롱 서비스 라인이 같죠. 그죠? 엔드라인과 롱 서비스 라인이 같고, 숏 서비스 라인은 여기가 되겠고, 그리고 서비스는 항상 대각선으로, 단식이든 복식이든 서비스는 항상 대각선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죠. 그리고 복식 서비스 라인을 볼까요? 당연히 경기 할 때는 여기까지 이 끝에까지 다 사용을 하지만 서비스 한정, 서비스만큼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복식 코트는 복식의 엔드라인과 롱 서비스 라인이 차이가 있다. 롱 서비스 라인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단식, 복식 공통입니다. 탁구 같은 경우에는 단식은 방향에 제약 없이 넣고 복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배드민턴은 항상 대각선으로. 하지만 규칙이 있죠. 자, 짝, 우, 홀, 좌. 짝수 점수면은 짝, 우, 오른쪽에서. 짝수 점수면 오른쪽에서. 홀수 점수면은, 그러니까 서비스, 득점을 한 팀이 득점, 서비스 하는 팀 기준으로 홀수 점수면은 왼쪽에서. 짝수 점수면은 오른쪽에서 서비스를 넣어야 한다는 규칙. 자, 알고 갑시다. 짝, 우, 홀, 좌. 아시겠죠? 작년에 수업 시간에 한 건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하고 기억했다가 까먹고 기억했다가 까먹고 선생님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친구한테 막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소리도 듣고 내가 짜고 걸자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경기를 계속 해봐야지 이게 내 장기 기억 속에 장기 기억이 되겠죠. 그죠? 네. 짜구 홀자를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리듬 트레이닝 시즌2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종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개, 10가지를 평가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했던 거 다리 벌려 앞으로 점프, 다리 모아 옆으로 점프, 앞뒤 벌려 점프, 발 교차 점프. 이거는 수업 초기에 복습 차원에서 연습을 충분히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 점프에서 2스텝, 2점프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점프를 단순하게 한 동작에서 2번씩 반복해서 하면 되는 거고, 또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이제 2학기 때 본격적으로
하게 될 거는 우리가 여기 배웠던 스텝에 크랩, 박수를 더해서 점프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잠깐 다뤘었는데 스탑 무브, 기본 스탑 무브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했던 기본 점프 스텝에 이번에는 스탑 무브를 섞어서 점프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 10번째는 브레인 트레이닝, 스탑 무브와 점핑 잭의 브레인 트레이닝을 더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만 하도록 합시다. 하체 리듬은 1, 2, 3, 4 똑같이 균일하게 가되, 이 상체 리듬을 1, 2 쉬고 3, 4를 한 번에, 1, 2 쉬고 3, 4를 한 번에, 1, 2, 3, 4가 아니라 1, 2 쉬고 3, 4 이렇게 한 박자 쉬고 그 다음 박자에 빠르게 들어가는 거, 상체를 약간 엇박으로 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브레인 트레이닝을 10번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부터 10번까지를 무사히 할 수 있으면 만점이 되겠죠. 그죠? 2학기 때 한번 천천히 선생님이랑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운동도 많이 되고, 그리고 뭐 심폐지구력도 좋아지고, 몸의 균형이라든지 이렇게 몸의 협응 능력들이 발달이 되니까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당연히 리듬 트레이닝이니까 리듬감도 익힐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든 실생활을 하든 신체 능력이 좀 향상이 되겠죠. 그쵸? 네. 선생님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체 줄넘기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는 영상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그리고 영상이 없는 것도 조금 더해서 몇 가지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고 모든 원들끼리 열심히 연습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합시다. 대략적으로 요런 단체 줄넘기 방법이 있구나,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대략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보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